안녕하세요. 데스카야마가쿠인대학교 리베럴 아츠 학과장 이나가 유키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제46호 비즈니스 한국어 특집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최근 들어서 한국어 실력을 살려서 일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점점 더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런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딱 좋은 지식이 있는 것과 동시에 제 자신도 한국의 비즈니스 메일 쓸 때 아주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안 푸드 칼럼니스트 핫다야스시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하나는 47호, 여기에 라면 특집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국민 음식으로 불리는 라면을 다양한 각도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거를 읽으면 라면이 먹고 싶어집니다. 여러분도 하나 47호를 읽고 라면 드셔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10년간 나온 책 중에서 하나를 고르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중 하나를 고르자면 41, 한국어 번역 입문입니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이, 그리고 번역일 안내 등 읽기만 해도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실은 2024년 12월을 마지막으로 하나가 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BGM을 좀 특별히 밝은 걸로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올해가 창간 10주년이기도 하니까요. 사실 많이 섭섭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좀 그렇지만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10년 동안이나 해왔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 정말 감개무량하기도 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었던 만큼요. 여기서 잠깐 쉼을 갖는 것도 괜찮겠다는 마음이 들긴 합니다. 네, 이나가와 유키 선생님, 핫다 야스시 씨, 김태희 씨가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이 하나 51권에는 정말 다양한 보물 같은 콘텐츠들이 정말 잔뜩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콘텐츠는요, 여러 선생님들과 스태프들이 머리를 짜내면서 또 때로는 철야를 하면서 만들어낸 정말 멋진 소중한 산물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콘텐츠는요, 정말 영원히 남게 됩니다. 지금까지 항상 저희 하나를 구입해서 들어주셨던 여러분, 자택의 책장에는 한국어 학습 대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로 가득 차게 되겠죠. 네, 그럼요. 여기서 잠깐 또 코멘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 한국어 학원 마에다 다다히코라고 합니다. 하나는 한국어 학습 문화를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잡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25호 영화 특집을 추천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코멘트도 재밌고 한국 사회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특집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페이지를 담당하는 한흥철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사는 한국의 2010년대를 되돌아본 34호 특집입니다. 세월호, 촛불, 미투, 정말 큰 사건들이 많았죠. 유행과 영화, 출판까지 여러 분야의 10년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미리네 한국어 교실의 당근이 김영근입니다. 저는 하나 27호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스피킹 실력을 늘리는 것인데요. 그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게 생겨서 막히거나 하시면 하나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반드시 하나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하나가 목표로 했던 충실한 한국어 학습 환경이 정말 완성되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저희가 여기서 잠깐 쉬겠지만요. 다음은 저희 하나 스태프들이 또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이어갈 겁니다. 오히려 다음에 저희 하나가 어떤 모습으로 바통을 넘겨주게 될지 정말 너무 기대가 크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정말 밝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 하나 플러스 원은 오늘까지 포함해서 4번 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함께 애써주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럼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주입니다. 네, 이 BGM과 함께 여러분하고 입을 떼는 순간 전요, 저희 하나 플러스 원을 들어주시는 여러분의 따뜻한 애정을 느끼곤 합니다. 일본 전국에 계시는 학습자 여러분과 이 BGM 또 지금 이 공기를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마구마구 행복감이 빵빵 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네, 이번에요. 도쿄도의 요코 씨가 정말 기쁜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임주희 선생님께 보고하고 싶어서 메일을 보냅니다. 하나 40호의 하나 플러스 원 올해 한국어 학습 목표에 전국 통역 안내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기라고 실어주신 요코짱입니다. 그로부터 3년, 이번에 드디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이 시험은 외국어는 물론 일본의 지리, 역사, 일반 상식, 통역 안내의 실무에 합격해야 면접 시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마치 벼랑에 불상을 조각하는 수행승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벽에 부딪혀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맥이 빠져서 수험을 그만두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 사람들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미 이 시험에 합격한 친구, 한국어 선생님, 언어 교환을 해준 한국인 친구, 수험을 망설이고 있을 때 등을 밀어준 친구들,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번을 마지막으로 하고자 본 4번째 시험에서 마침내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관보의 전국 통역 안내사 시험 합격자에 자신의 수험 번호와 이름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에 제 목표가 실렸을 때는 좀 겁이 나기도 했었지만 그 덕분에 분발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늦어졌습니다만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정말 멋진 한국어로 요코짱 보내주셨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기쁘네요. 저한테 정말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요코짱 감사합니다. 네, 하나 플러스 원을 통해서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인터뷰를 전해드리기도 하면서 또 여러분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너무 즐거웠고 지금도 또 즐겁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저희 하나 플러스 원 콘텐츠가 여러분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기쁨이었고요. 이렇게 요코 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는 마음에 지금 정말 마음이 너무 뿌듯합니다. 요코 씨를요 한번 꼭 허그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네요.
언젠가 직접 만나뵐 수 있으면 한번 허그해 드릴게요. 네. 앞으로는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실 텐데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는요,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준비해온 술술 한국어 시간입니다. 문법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면 아름다운 한국말을 하기가 정말 힘들죠. 그 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연습하는 콘텐츠입니다. 이렇게 되풀이 반복해서 계속 하시다 보면 정말 바른 한국어를 술술 말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왜 이렇게 금방 안 될까? 초조해하지도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호부터는요, 문법 설명은 지면에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먼저 그쪽을 봐주신 다음에 같이 연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돈짱과 함께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테마는요, 을 텐데, 그리고 을 테니까입니다. 네, 오늘은요, 정말 오래간만에 돈짱이랑 얼굴을 마주보면서 같이 할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돈짱 안녕. 안녕. 언니 안녕. 돈짱아, 정말 맛있는 멜론빵 사다 줘서 고마워. 너무 맛있었어. 네, 너무 맛있었죠? 앞으로도 부탁.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공부해 볼까? 오늘도 네. 파이팅이다. 파이팅. 이번 호부터는요, 공부하는 방식이 지금까지와는 좀 달라집니다. 자세한 설명은 일본어로 지면에 해두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께서는 먼저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또 이렇게 지금 공부하실 때 지면도 함께 보시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돈짱아 해보자. 네. 먼저 을 텐데입니다. 하나 42호에서 유감의 뜻을 나타낼 때 쓰는 어말 어미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문장을 이어줄 때 쓰는 경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 돈짱아. 네. 비싸다. 음. 비쌀 텐데. 많다. 많을 텐데. 춥다. 추울 텐데. 이렇게 되겠지? 그럼 네. 돈짱, 네. 바로 연습해 볼까? 네. 을 텐데로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네. 그런데 돈짱아, 미안. 문장이 조금 길어. 문장을 좀 또 써야 적어야 돼요? 돼. 네. 써야 돼. 네. 네. 문제 내겠습니다. 네. 아오모리는 눈이 많이 오다. 그래도 차로 갈 거예요? 길어. 네. 아오모리는 눈이 많이 올 텐데, 그래도, 차로 갈 거예요? 아오모리는 눈이 많이 올 텐데, 그래도 차로 갈 거예요? 아주 좋았어. 네. 2번 문제. 거기 가면 있다. 한번 가볼까? 거기 가면 있다. 한번 가볼까? 거기 가면 있을 텐데, 한번 가볼까? 거기 가면 있을 텐데 한번 가볼까? 네. 아주 좋아. 네. 3번. 지금도 거기 살다. 연락해보자. 지금도 거기 살 텐데, 연락해보자. 지금도 거기 살 텐데 연락해보자. 네. 어때? 오늘 잘했어. 네. 어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네네네. 네. 그러면 여러분 차례입니다. 을 텐데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1번 문제. 비가 많이 내리다. 우산 안 가져가요? 비가 많이 내릴 텐데 우산 안 가져가요? 종류가 너무 많다. 어떻게 정하죠? 종류가 너무 많을 텐데 어떻게 정하죠? 그 옷 안 입다. 어떡하지?
그 옷 안 입을 텐데 어떡하지?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그럼 이번에는 을 테니까 공부해 보겠습니다. 연습해 보죠. 예를 들면 돈장아, 네. 읽다 하면 읽을 테니까, 청소하다 하면 청소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네. 그럼 해볼까 우리? 네네. 네, 문제 낼게. 내가 도와주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좋았어. 네. 2번. 누군가 와 있다. 너무 걱정 마. 누군가 와 있다. 누군가 와 있을 테니까 뭐였죠? 너무 걱정 마. 너무 걱정 마. 누군가 와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마. 아주 좋아. 네. 3번. 난 여기 있다. 네가 사와. 난 여기 있을 테니까 네가 사와. 좋아. 난 여기 있을 테니까 네가 사와. 아, 돈장 흉내냈습니다. 네. 아주 수고. 그럼 네. 여러분 차례입니다. 을 테니까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내다. 맞춰주세요. 아, 그럼 이번에는 돈장이 한번 해볼까? 네. 문제 낼 테니까 맞춰주세요. 문제 낼 테니까 맞춰주세요. 아주 좋아. 네. 여러분을 대표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는 내가 안 시켰네. 아까워. 다음 문제. 지금은 사람이 많다. 좀 이따가 가. 좀 이따가 가. 지금은 사람이 많을 테니까 좀 이따가 가. 아주 좋았어. 지금은 사람이 많을 테니까 좀 이따가 가. 네. 네. 3번 문제. 내가 만들다. 앞치마 좀 갖다 줘. 내가 만들 테니까 앞치마 좀 뭐였지? 갖다 줘. 뭐였지라고 해버렸어. 괜찮아. 반말도 좋지 뭐. 항상 반말 하잖아. 뭐 새삼스럽게 그래. 다시 할게요. 응? 내가 만들 테니까 응. 앞치마 좀 갖다 줘요, 언니. 진짜? 내가 만들 테니까 앞치마 좀 갖다 줘. 이러고 싶었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돈장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돈장도 너무 잘했습니다. 네. 그럼 총복습하겠습니다. 돈장도 같이 하는 거야. 네. 제가 문제를 내면 을 텐데 나 을 테니까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돈장도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카페 자리 잡다. 화장실 다녀와요. 내가 카페 자리 잡을 테니까 화장실 다녀와요. 그거 많이 맵다. 괜찮겠어요? 그거 많이 매울 텐데 괜찮겠어요? 한마디 해야 하다. 뭐라고 하죠? 한마디 해야 할 텐데 뭐라고 하죠? 돈 안 받다. 그냥 가세요.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가세요. 팀장님이 화내다. 큰일 났네. 팀장님이 화낼 텐데 큰일 났네. 제가 알아서 하다.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모두 싫어하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해도 되나요? 모두 싫어할 텐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해도 되나요? 그렇게 했으면 좋았다. 후회 막심이다.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 막심이다. 그런 건 바라지도 않다. 열심히만 해줘. 그런 건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열심히만 해줘.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일 끝나면 와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일 끝나면 와요. 제가 이거 사다. 다음에 커피 사요. 제가 이거 살 테니까 다음에 커피 사요. 어제 한잠도 못 자서 졸리다. 오늘 버틸 수 있겠어요? 어제 한잠도 못 자서 졸릴 텐데 오늘 버틸 수 있겠어요? 어서 좋은 인연을 만나야 하다. 걱정이에요. 어서 좋은 인연을 만나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그런 일은 없다.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네,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돈장 아주 심각한 얼굴로 하더라고. 열심히. 네네. 다 맞았어? 다는 아니고 응. 문장이 너무 긴 거는 못 외웠어요. 못 외웠어요? 네. 여러분, 역시 반복해서 목소리를 내서 연습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복습 꼭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돈장아, 오늘 너무 많이 수고했어. 우리 오늘 너무 기뻤어. 짠! 짠!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 네. 네, 주희의 미니 칼럼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께서도 너무 당연하게 정말 잘 알고 계시는 운동 이야기 잠깐 드릴까 해요. 제가 사실 목 경추가 안 좋아서 운동을 해야 하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항상 미루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운동을 해야 하는데 영 몸과 마음이 당기질 않아서 못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요, 저의 이 이야기가 이젠 정말 운동을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계기가 돼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좀 서론이 길었죠. 그럼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뇌는요, 운동을 시작하면 일단 그 운동하는 자체를 스트레스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BNDP라는 단백질을 분비하는데
바로 이 물질이 우리 신경세포가 쇠퇴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리셋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면 우리 몸도 개운해지고 머리까지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엔도르핀 아시죠? 정말 너무 유명해서 엔도르핀 하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를 정도로 유명한 물질인데요.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통증도 줄여주고 마구마구 기분도 좋아지게 되는 베타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정말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분비돼서 우울증을 없애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운동을 하면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 등 전반적으로 뇌 기능이 활성화돼서 기억력이 감퇴되는 걸 늦춰주고 편두통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하죠. 제가 어디선가 우연히 이 운동 후에 뇌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이 운동을 하는 사람의 뇌를 조사를 했는데 이 동영상으로 그러니까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 서로 다른 신경세포가 이렇게 마구 자라나더라고요. 이 자라나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경 연접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 그 영상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신경세포들도 마구마구 연결될 수 있도록 운동을 해야겠다. 그 동영상을 보면서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에어바이크를 30분씩 일주일에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 정도는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어떤 운동을 하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어떤 운동 해보고 싶으세요? 우리의 신경세포가 정말 마구마구 자라나서 연결된다는 걸 상상을 하시면서 운동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주희의 미니 칼럼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호부터는요, 저희 하나와 함께 해주셨던 선생님들의 코멘트를 여러분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저와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리분 어학당 대표 김순옥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창간호를 손에 들었을 때 콤팩트한데도 묵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기 전부터 가슴이 벅찼던 기억이 나는군요. 모두의 후쿠시마에서 활동하시는 후쿠간네토의 정현실 씨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온 네트워크를 통해 동일본 대지진의 지원 활동을 실시하는 등 현지에 뿌리를 내린 그녀의 분투하는 모습이 여간 듬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현실 씨도 대단하지만 후쿠시마까지 취재를 나가 그것을 기사화하는 하나의 높은 뜻에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 학습 관계의 페이지가 충실한 것 외에도 문화 관련의 페이지가 영화, TV, 음악, 소설 등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배려가 되어 있는 것도 훌륭합니다. 또 하나 눈에 띈 것은 뉴스 다이제스트. 이전부터 뉴스를 사용한 수업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창간 제2호에 게재된 것은 세월호 참사. 일상적인 뉴스뿐만 아니라 독자의 관심과 정면으로 마주하려는 자세. 이것이 참으로 믿음직스럽다고 느꼈습니다. 하나의 뉴스 다이제스트로 강좌를 만들자라고 결심한 것은 이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NHK의 텔레비 한글 강좌에 출연이 결정되면서 이듬해부터 3년간 거기에만 집중하느라 뉴스 다이제스트를 강좌로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2018년 3월에 발행된 제24호부터입니다. 때마침 30단문으로 낭독 연습이라는 저의 코너 연재가 시작된 것도 24호부터였습니다. 강좌명은 하나로 트레이닝,
줄여서 하나토레입니다. 이런 강좌를 만들고 싶다고 하나에 상의를 했고 감사하게도 오케이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6년간 2개의 반에서 하나토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번 하나의 뉴스를 읽고 관련된 사회 문제 등을 함께 생각하며 토론합니다. 3개월마다 있는 발표회에서는 자신이 가장 흥미로웠던 주제에 대해 발표를 합니다. 참가자 대부분이 6년 동안 꾸준히 계속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날이 실력이 향상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토레는 저에게 소중한 클래스가 되었습니다. 하나라는 잡지 덕분에 저명하신 선생님들, 소중한 독자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는 박자라는 게 있는데 특히 병법의 박자는 단련하지 않으면 터득할 수가 없다. 모두 박자가 잘 맞아야지만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이다. 무예의 도에서도 활이나 총을 쏘거나 말을 타는 것 또한 박자와 가락이 있다. 그러니까 박자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사의 일생에도 박자가 있다는 것. 무사가 입신 출세하는 박자, 또 실패하는 박자, 뜻하는 대로 되는 박자,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 어긋나기만 하는 박자가 있다. 또 상도에도 재상가가 되는 박자나 재상가라도 파산하는 박자가 있다. 각각 저마다 박자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발전하는 박자와 퇴보하는 박자를 잘 분별해야 한다. 끈질김과 얽힘은 전혀 다르다. 열심히 끈기 있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도리어 역효과만 나는 경우도 있다. 끈질김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저 얽혀있기 때문이다. 끈질김과 얽힘은 명백히 다르다. 끈질김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면 강해지겠지만 얽혀서 들어가면 약해지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 점을 잘 분별해야 한다. 병법의 도에서 마음가짐이라 함은 평소 때 마음과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 평소 때나 병법을 쓸 때에도 전혀 다름없이 넓고 강직한 마음으로 조금도 풀어져서는 안 되고, 마음이 어느 한편으로 쏠려서도 안 되고, 마음을 내 중심에 두어야 한다. 조용히 해야 할 때에도 마음은 조용하지 않고, 아무리 빨리 움직일 때에도 조금이라도 마음을 서둘러서는 안 되고, 마음이 몸에 끌려가지 않도록, 또 몸이 마음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며, 몸은 긴장하지 않아도 마음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마음이 부족하지도 않고 조금이라도 넘치지 않게 하고, 겉마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속마음은 강하게 먹는다. 몸이 작은 자는 몸이 큰 자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몸이 큰 자는 몸이 작은 자 입장에서 살펴야 한다. 몸이 크건 작건 솔직한 마음으로, 또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 플러스 원 51호,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제 저희 하나 플러스 원은 3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음성 콘텐츠로 공부해 오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무언가 은혜를 갚았으면 하는 마음에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마지막 호까지 여러분께 역시 저의 낭독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하는 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작품을 고르다가 일본의 유명한 미야모토 무사시의 오륜서에서 고르게 됐습니다. 오늘 낭독해드린 오륜서 문장들이 그냥 옛날에 무사들이 싸울 때만 배우는 그런 책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대 생활에서 우리가 일이나 대인 관계에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오륜서를 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 미야모토 무사시의 가르침을 여러분께 한국말로 들려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 참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그냥 제가 느끼는 대로 번역을 하고 정말 정성껏 마음을 담아서 낭독을 했습니다. 네, 그럼 52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1월 9일) 개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예 기간 3년을 거쳐 2027년부터 개를 식용으로 키우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개 식용 금지 관련 법안은 2012년부터 여러 번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지금도 관련 식당이 전국에 약 1,600곳, 사육 농장이 약 1,150곳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발표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94.5%가 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93.4%가 앞으로 먹을 의향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All Together, All On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4가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에서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772개 기업들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1,400개 스타트업이 모인 유레카 전시관에는 512개 한국 기업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 기업 150개사가 혁신 기술과 제품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그중 70% 이상이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올해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 노인들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13일 OECD가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고령자 소득 빈곤율이 40.4%를 기록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특히 76세 이상의 소득 빈곤율은 52.0%로 2명 중 1명이 빈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은 아직 연금 제도가 성숙되지 않아 고령자들이 받는 연금이 매우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주 4일 근무제는 근로자에게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제공하므로 가정을 돌보는 일이나 휴식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무일 수가 줄어들면서 생산성이 감소할 수 있고 기업은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곧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행복하면 업무 효율성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일의 만족도가 높으면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이 되어 기업에도 이득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추가 비용 측면에서는 기업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주 4일 근무제는 근로자에게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제공하므로 가정을 돌보는 일이나 휴식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무일 수가 줄어들면서 생산성이 감소할 수 있고 기업은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곧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행복하면 업무 효율성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일의 만족도가 높으면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이 되어 기업에도 이득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추가 비용 측면에서는 기업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빨래가 필요 없는 옷을 들어보셨습니까? 연구팀은 물에 젖지 않는 연잎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연잎에 비가 떨어지면 빗방울이 동그랗게 뭉쳐 잎이 기울어질 때마다 또르르 굴러떨어지는데요. 이런 현상은 연잎의 표면이 물을 밀어내는 작은 돌기들로 코팅돼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연잎의 원리를 모방한 초소수성 코팅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옷, 유리, 플라스틱에 이 제품을 코팅하면 물을 조금만 뿌려도 표면이 깨끗해집니다. 즉, 더러워진 옷에 물을 적당히 뿌려주기만 하면 빨래 끝인 셈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빨래가 필요 없는 옷을 들어보셨습니까? 연구팀은 물에 젖지 않는 연잎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연잎에 비가 떨어지면 빗방울이 동그랗게 뭉쳐 잎이 기울어질 때마다 또르르 굴러떨어지는데요. 이런 현상은 연잎의 표면이 물을 밀어내는 작은 돌기들로 코팅돼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연잎의 원리를 모방한 초소수성 코팅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옷, 유리, 플라스틱에 이 제품을 코팅하면 물을 조금만 뿌려도 표면이 깨끗해집니다. 즉, 더러워진 옷에 물을 적당히 뿌려주기만 하면 빨래 끝인 셈입니다. 33번 34번 '걱정이 태산이다. 어머니가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해서 걱정이 태산이다.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정말 걱정이 태산이야. 속이 상하다. 딸이 학교에도 안 가고 말도 안 들어서 너무 속이 상해요.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못해서 정말 속상해. 억장이 무너지다. 투병 생활을 하다 하늘로 간 친구를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져. 모아놓은 돈을 남편이 주식 투자로 다 잃어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에요. 가슴에 못을 박다. 가슴에 대못을 박다. 아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이 엄마 탓이라며 내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사기를 쳐서 돈을 벌다니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짓을 하면 안 돼. 걱정도 팔자다. 아직 초등학생인 아들이 군대에 갈 걸 걱정하다니 참 걱정도 팔자네요. 한 달 후에 할 발표를 벌써 걱정을 해? 너도 참 걱정도 팔자다. 감자, 김동인. 복녀는 가난하지만 도덕에 대한 의식이 있는 집안에서 잘 자랐다. 그가 15이 되었을 때 20살 차이가 나는 남자에게 80원에 팔려서 시집을 갔다. 남편은 몹시 게으르고 능력이 없었다. 19에는 결국 빈민굴까지 밀려나 살게 되었다.
그곳은 도둑질, 매음 같은 더러운 죄를 짓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복녀는 구걸을 했지만 젊은 복녀에게 사람들은 쉽게 밥을 주지 않았다. 다른 여자들처럼 매음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었지만 복녀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다. 굶는 날이 많았다. 솔밭에 송충이를 잡는 일에 빈민 여자들이 인부로 가게 되었다. 복녀는 열심히 송충이를 잡았다. 그런데 젊은 인부 몇 사람은 일은 안 하고 웃고 떠들고 놀기만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을 찾는 감독을 따라간 이후 복녀는 일하지 않고 돈을 받는 재미를 알게 되었다. 복녀는 얼굴에 분을 바르기 시작했다. 복녀의 남편은 아내가 돈을 벌어오자 좋아했다. 동네 사람들은 중국인의 밭에서 감자 도둑질을 잘했는데 복녀도 감자를 훔치러 갔다가 중국인 왕서방에게 들켰다. 왕서방을 따라오라기에 왕서방의 집으로 간 복녀는 그와 일을 치르고 돈을 받아 나왔다. 그때부터 왕서방과 복녀는 수시로 서로의 집을 찾게 되었다. 복녀는 그 빈민굴에서 부자였다. 동네 거지들에게 애교를 파는 일도 그만두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서방이 아내를 사온다고 했고 복녀는 코웃음을 쳤지만 마음에 검은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왕서방이 새색시를 데려왔다. 밤이 깊을 때까지 왕서방의 집에 중국인들이 모여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했다. 복녀는 숨어서 눈에 살기를 띠고 살펴보았다. 중국인들이 다 돌아간 새벽에 얼굴에 하얗게 분을 바른 복녀가 왕서방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신랑과 신부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왕서방의 팔을 잡고 옥신각신 하다가 신부의 머리를 걷어찼다. 왕서방이 복녀를 뿌리치자 복녀는 넘어졌다. 이번에는 복녀가 손에 낫을 들었다. 왕서방을 향해 휘둘렀는데 잠시 후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것은 복녀였다. 3일이 지나 왕서방과 복녀의 남편과 한의사가 모여 앉았다. 왕서방은 두 사람에게 돈을 주었다. 한의사는 복녀의 사인을 뇌일혈로 진단했다. 복녀는 공동묘지로 실려갔다. 그 사람이 그런 나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냥 그럭저럭 지내고 있지 뭐. 얜 제 동생이고 쟨 동생 친구예요. 그나저나 너 회사 옮겼다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하느라 늦었어요. 이런,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남자가 어때서? 옛날 어떤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머니가 살고 계셨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니? 어쩐지. 그래서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구나. 신 선생님을 아세요? 저도 그분한테서 배웠거든요. 제대로 된 옷 한 벌 살 돈도 없어요. 1년은 365일이에요. 보름 후에 다시 오세요. 아버지, 빨리 한술 뜨세요. 그래야 저희도 먹죠. 셋시에 셋이 만나서 같이 영화 보러 가자. 하도 배가 고파서 밥을 2그릇이나 먹었대요. 아무리 바빠도 삼시세끼는 꼭 챙겨 먹어야지. 20학번이면 저랑 3살 차네요. 전 올해 57이고 언니는 땅 60이에요.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관광객이 무려 82.4%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만에 16,000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나를 포함해서 5명이고 나는 3남매 중 막내이다. 5살 터울인 오빠는 결혼해서 올케 언니와 귀여운 조카와 부산에 살고 나는 부모님, 언니랑 같이 서울에 살고 있다. 다정다감한 오빠는 지금도 날 귀여워해준다. 언니와는 연년생이어서 어릴 때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지금은 둘도 없는 절친이 되었다. 부모님은 우리가 남매끼리 우애가 좋아서 참 기쁘다고 하신다. 나는 어릴 때 아빠를 쏙 빼닮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엄마, 언니, 내가 세자매 같다는 얘기를 듣곤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엄마는 그럴 리가 없다고 하시면서도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다. 1월 9일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예 기간 3년을 거쳐 2027년부터 개를 식용으로 키우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개 식용 금지 관련 법안은 2012년부터 여러 번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지금도 관련 식당이 전국에 약 1,600곳, 사육농장이 약 1,150곳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발표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94.5%가 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93.4%가 앞으로 먹을 의향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All Together, All On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4가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에서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772개 기업들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1,400개 스타트업이 모인 유레카 전시관에는 512개 한국 기업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 기업 150개사가 혁신 기술과 제품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그중 70% 이상이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올해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 노인들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13일 OECD가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고령자 소득 빈곤율이 40.4%를 기록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특히 76세 이상의 소득 빈곤율은 52.0%로 2명 중 1명이 빈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은 아직 연금 제도가 성숙되지 않아 고령자들이 받는 연금이 매우 적다고 지적했습니다.辻野祐希の連載コラムもう一つの眼差し。皆さんこんにちは、辻野祐希と申します。九州大学で韓国語や言語学などを教えています。今回の号から新たに辻野祐希の連載コラムもう一つの眼差しという連載を始めることになりました。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で、このですね、もう一つの眼差しという連載では、日頃私が言語や言葉、韓国語、あるいは言語学習などについて考えていることを自由に書いていこうと考え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もう一つのというのが重要なポイントでして、多くの方々が素朴に信じているような支配的な言語観とか言語学習観から少しずれた視点で言語や言語学習、韓国語といったものを考えてみようという試みです。そしてこの音声のコーナーはそのコラムの内容を少し補ったりやや深めたりするために設けられたものです。そのことで、皆さんが少しでも何か気づきを得たり励まされたり癒されたりあるいは、心の風景が明るく変わったりしたらい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で、第1回目のコラムはですね、目的からの脱却というタイトルでして、
これだけ見るとなんだか難しい話かというふうに思われる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この文章で本当に言いたいことはただ一つ、勉強は楽しいよっていうことです。この一点につきます。で、まず皆さんにお聞きしたいんですけれども、皆さんはどんな目的を持って韓国語の勉強に励んでいらっしゃいますか？私は大学の教員ですので、韓国語の学習者というと、日頃はほとんど大学生としか接していませんけれども、韓国語の入門の授業の初回に学生たちになぜ韓国語を履修することにしたのかっていうふうに聞くと、例えば K-POP のですね、好きなアイドルの歌詞がわかるようになりたいとか、カンドラのセリフが聞き取れるようになりたいとかですね、あるいは韓国人の彼氏を作りたいとかですね、韓国文学を読んでみたいとか、韓国の歴史を知りたいとかですね、いろんな理由を挙げてくれるんですね。で、それはどれも素晴らしい動機だなと思って、じゃあ一緒に頑張りましょうねっていうふうに私は言うんですけれども、時間が経ってくるとですね、最初の目的を忘れて、単位のためとかですね、あるいは定期試験でいい点を取りたいとか、あるいは検定試験に合格したいとかですね、そういう功利的というか、植物的なものに目的が変色してすり替わっていく学生が多くいます。もちろん目的がですね変わっていくこと自体はいいんですけれども、当初の新しい言葉を学びたいというですね、内発性に満ちたキラキラしていた感じが、失われていくのをちょっと残念に思う時があります。私は大学の専任教員として教鞭を取るようになって今年で、16年目になりますけれども、毎年そういう姿を目の当たりにして、もっと学び自体をですね楽しめばいいのになというふうに思ったりもしています。で、個人的な意見を申し上げますと、私はですね、学びは遊びだと考えていまして、私にとっては学び自体が目的なんですね。で、それ自体が目的となるような行為を、マックス・ウェーバーという社会学者は価値合理的行為というふうに呼んでいるんですけれども、学びというのは価値合理的、つまり学んだ結果とは無関係に学ぶということ自体に価値があると私は思っています。遊びと全く同じように他に目的があってそのために遂行するのではなく、学びそのものが目的として成立していて、それがすでに尊い。要するに学びの価値は学び自体に内在するんですね。別に勉強が得意でも不得意でも関係ないし、学んだものが身についてもつかなくてもいい。大事なのは愉悦、つまり楽しむことです。ですので、例えばですね、検定試験に向けた勉強自体が楽しいという人はそれが一番だと思いますし、検定試験そのものを否定する気は全くないんですけれども、ただその結果に一喜一憂したり、人と比べたりするっていうのはですね、せっかくの楽しいはずの勉強を台無しにしてしまう気がします。心理学者のアドラーがですね、他人と比較することを否定したのは有名ですけれども、韓国語の勉強においても全く同じことが言えるんですね。で、つとに哲学者のパスカルはですね、パンセという本の中ですごく鋭いことを指摘していまして、例えば数学者はそれまで誰も解けなかった代数の問題を解いたということを学者たちに示したいために書斎の中で汗を流すと。で、それはとても愚かなことだというふうに書いています。これは現代でもですね、耳の痛い学者が多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韓国語の学習者も同じで、検定試験に受かって誰かに自慢するとかですね、自分はこんなことも知っている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ある種のてらいのような、さもしい態度からは距離を置くべきだと私は思います。学びというのはできるできないとか、他人と比べて上か下かとかですね、そういう次元で測定されるべきものではなくて、ただ学んでいる。そのこと自体に価値があって、とても楽しくて、幸せなことなんです。
で、私がですね、今回のコラムでひとまず言いたいことは、大体、こういうことで、ぜひ、活字のコラムの方もお読みいただきたいんですけれども、もう一つ簡単に付け加えると、目的をですね、厳密に設定すると、どうしても視野が狭くなってしまうんですね。学びというのは、プロセスが重要で、その中で発酵する。発酵というのはファーメンテーションの発酵ですけれども、学びのプロセスの中で発酵する目的からは逸脱した。しかし、学術的に面白い問いや関心などがですね、目的至上主義の下では全て無化されてしまいます。で、ナシム・ニコラス・タレブっていうですね、作家がですね、学問にとって大切なことは、非目的論的ないじくり回し、ティンカリングであるというようなことを言っていますけれども、これは韓国語の学習にも通ずるところがあって、事前に目的を決めて、ここに向かって脇目も振らず行こうとするのではなくて、試行錯誤をして、寄り道を楽しみながら韓国語と楽しく戯れる。それが結果的には一番遠くまで行ける方法なの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私は思います。ということで、皆さんいかがでしたでしょうか。今回のコラムがぜひ、もっともっとですね、目的や目標という呪縛から自由になって韓国語それ自体を心から楽しめるきっかけになれば幸いです。それでは、またお目にかかりましょう。辻野祐樹でした。안녕하세요. 작가 겸 팟캐스터 광민지입니다. 하나가 10주년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17년 전쯤에 일본에서 1년 정도 교환학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어 과외를 했었는데 그때 처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가 정말 어렵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가 있었다면 저도 학생분들도 도움을 많이 받았을 텐데 그래서 읽고 계신 여러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일본어를 공부할 때 처음에는 영어랑 달리 비슷한 점이 많아서 쉽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면 할수록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서 그 갭 때문에 오히려 더 주눅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도 열심히 할수록 얼마나 힘든지 정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국과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렵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로를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저는 한국과 일본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팟캐스트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겨내야지 입니다. 이 유행어를 마지막으로 인사 마무리 해볼게요. 여러분, 한국어 공부 정말 어렵지만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하나와 함께 이겨내야지. 한국어 학습 매거진 하나의 10주년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하나와 함께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韓国語学習ジャーナル花をご覧の皆さん、はじめまして。日本でも出版された本、私の結婚について勝手に語らないでくださいを書いた광민지です。普段は各民字カタカナ読みのそのまんまで紹介させていただくんですけれども、韓国語を学習されている皆さんへの挨拶なので、あえてハングル読みそのまんまにさせていただいてみました。私も1年ぐらいの短い期間ですが、2007年に日本で留学しながら韓国語を教えること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時外国語としての韓国語の難しさ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もちろんハングルは読みやすくて韓国人として誇りに思いますし、自分も日本語を勉強するときに英語と違って文章を作る順番も似てたり、似てる発音の単語も多いので、最初はすごく自信満々だったんですけど、頑張って勉強して上達するにつれて予想しなかった壁を目の前にするような時が訪れるんですね。簡単だと思ったからこそそのギャップが大きく感じられるっていうことは誰よりもよく知っています。でも私はそれでも諦めないで続けている皆さんこそ、近いながらも遠い国と呼ばれている韓国と日本の架け橋であると本気で信じているので、言い方ふざけてますが諦めないでほしいと言いたいです。私が作ってるポッドキャストピホンセでよく言ってる韓国語の文章があるんですけど、いいよねやじ
なんですね。日本語に訳すと乗り越えないとなんですけど、その言葉を最後に伝えたいと思います。여러분 한국어 공부 너무 어렵지만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이겨내야지. 파이팅입니다. 한국어学習 저널 하나가 10周年を迎えたと聞いたんですけれども、本当に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皆さん花の10周年後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し、光栄なことにそこに入ってる私のインタビューも一緒に楽しんでください。감사합니다。